예, 여기 있는 내용은 좌표 평면에 60도의 동경을 표현하는 걸로 대신할까 합니다. 그럼 이제 X축, Y축에 60도의 동경을 표시해 보면 원점까지 있고요. 먼저 시초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초선은 X축의 양의 부분, 바로 이 반직선이 시초선이 되고요. 그럼 이제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반직선을 회전하는데 여기서는 분명히 플러스 60도입니다. 양의 각. 그러면 이 양각이라는 것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60도 회전해서 이렇게 이동됐습니다. 이 반직선을 우리는 동경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것이 이 반직선이 바로 60도의 동경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표시를 보게 되면 바로 이제 이 반직선을 우리는 어떻게 시계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쪽으로는 결국 300도 이동한 거고, 그럼 표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음각. 그래서 마이너스 300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0도의 동경이나 마이너스 300도의 동경이나 결국은 일치하는 것이 되겠네요. 예, 210도에 대한 동경을 또 표시해 보면 이제 X축의 양의 부분에서 210도는 90도, 180도 해서 이제 30도 더 가서 결국은 이런 위치, 이게 바로 210도에 대한 동경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것이 제 몇 사분면 각인가? 그럼 이 동경은 지금 제 3사분면에 있으면 그냥 제 3사분면 각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840도. 그럼 840도는요. 우선 한 바퀴가 360도입니다. 1회전 하게 되면. 또 두 번 돌게 되면 2회전 하면 720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40도는 720도에서 120도 더 이동해야 되겠죠. 우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두 바퀴 돌아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돌고요. 거기서 120도 더 이동합니다. 90도에서 30도 더 이동한 결국은 이런 식으로 840도의 동경이 표시될 거고요. 그럼 이제 이 840도의 동경이나 사실 120도의 동경이나 동일하겠지만 얘는 몇 사분면에 있는 거냐면 2사분면에 있기 때문에 결국 그냥 2사분면각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마이너스 800도. 그럼 마이너스 800도는 결국 방향이 또 바뀐 거죠. 어떻게 되냐면 시계 방향으로 먼저 두 바퀴 돌아야 되겠네요. 두 바퀴 돌고 그 다음 80도 더 이동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계 방향으로 한 번, 두 번 회전한 다음에 80도 더 이동한 결국은 이제 마이너스 800도의 동경은 이런 식으로 표현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결국 4사분면에 있으니까 이것의 각은 당연히 제 4사분면각 이렇게 되겠네요. 예, 지금도 이제 30도의 동경을 표시해 보면 X축 양의 부분이 시초선이면서 이제 30도 회전한 거, 예,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됐는데, 이제 이것의 역으로 이 동경, 이 동경이 표시하는 각을 구해볼까 합니다. 이 동경이 표시하는 각. 그럼 지금 나타낸 것처럼 우선 30도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 동경의 각이 될 거고요. 다음에 이제 이 시초선이 당연히 X축 양의 부분이면서 1회전 했습니다. 그리고서 30도 더 이동하면 결국은 이 동일한 동경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것의 각은 1회전한 거 360도, 거기에 30도 더해진 거 계산하면 이제 390도가 될 텐데 결국 390도의 동경과 30도의 동경은 일치할 거라는 겁니다. 그럼 1회전이 아닌 2회전을 했습니다. 한 번, 한 바퀴, 두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또 30도 더 회전하면 결국 동일한 동경이 나올 거고요. 그럼 이것의 각은 360도 곱하기 2 플러스 30도 계산하면 750도가 될 거고, 역시 750도의 동경과 30도의 동경은 일치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 바퀴 돌게 되면 여기 부분이 이제 곱하기 3이 될 거고요. 역시 네 바퀴 돌면 여긴 곱하기 4가 될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5, 6, 7 다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1회전하게 되면 이건 마이너스 360도가 될 거고요. 그런 다음 이제 양의 방향을 거꾸로 30도 회전했습니다. 그러니까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리고 플러스 30도
계산하면 이제 마이너스 330도가 될 텐데, 역시 마이너스 330도의 동경과 여기 있는 것들의 동경은 다 일치하는 것이 되겠죠. 이것도 역시 시계 방향으로 이회전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시계 반대면 30도 다시 가게 되면 역시 동일한 동경 나오고, 방금 얘기한 거는 결국은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30도, 그럼 계산하면 마이너스 690도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동경이 표시하는 각은 보는 바처럼 무수히 많은데, 그 무수히 많은 것들은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360도 곱하기 1, 2, 3, 4 이렇게 정수 마이너스 여기는 0이 될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 30이라고 하는 그런 동일한 모양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표시하면 360도 그 정수 부분 n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플러스 30 이렇게 나타내면 될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이 동경의 일반각이라고 합니다. 예, 우선 780도의 동경을 표시해 보면 780도는 우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회전을 하고요. 이회전하고 그 다음에 60도 더 이동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이제 780도의 동경 표시했는데, 근데 그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구하여라. 그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 구하라. 그럼 이제 이것의 동경은 결국 360도의 정수배 플러스 60도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다음 마이너스 780도는 결국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회전하고요. 그리고 60도 더 회전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각이 이제 마이너스 60도가 되겠고요. 그럼 마이너스 708도의 동경은 이건데, 이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표현하는데, 우선 이것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럼 이쪽은 300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일반각 그럼 표현하게 되면 360도 n 플러스 300도 예, 이렇게 표현해도 하고요. 아니면 여기 300도 대신에 마이너스 60도 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양을 표현하기 때문에 양을 썼는데 마이너스 60도 써도 상관없습니다. 다음 이제 사분면 각의 일반각 표시인데, 우선 x축의 양의 부분 이쪽은 일반각 표현하면 360도 n이 될 거고요. y축의 양의 부분은 360도 n 플러스 90도, x축의 음의 부분은 360도 n 플러스 180도, y축의 음의 부분은 360도 n 플러스 270도가 될 거고요. 그럼 이제 일사분면각 그러게 되면 당연히 x축의 양의 부분과 y축의 양의 부분 이 사이가 될 거고요. 그럼 이 사이에 있는 동경들의 각은 결국 어떻게 되겠느냐면 360도 n보다는 크고 360도 n 플러스 90도보다 작다. 이렇게 일사분면각 그러면 이렇게 일반각으로 범위를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나머지 것들의 역시 각에 대한 우리가 일반각으로 범위를 다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정수 n에 대하여 여기 일반각 3개를 표현해 봤는데, 이것이 나타내는 서로 다른 동경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우선은 여기 n에 있는 부분, 이 부분 앞에 360도 n만 우리가 여기다 표현해 볼게요. 그건 동경을 표시하면 n 대신에 이제 음의 정수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0부터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n이 0이면 결국은 0도 가리킬 거고요. n이 1이면 360도, n이 2면은 720도, 결국 전부 다 이 동경 하나를 가리킬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건 이제 더하기 30도 하게 되면 이 빨간 것에 또 30도 더 회전한 이 한 개만 가리킬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타내는 동경은 오직 한 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역시 이것이 나타내는 동경의 개수는 그러면 180도 n만 표현해 볼까 합니다. 그럼 좌표 평면에다가 동경을 표시하면 우선 n 대신에 0을 대입하면은 당연히 이것도 0도, 다음에 n 대신에 1 대입하면은 180도, n 대신에 2 대입하면은 또 0, 여기 0도에 해당되는 이제 360도, 그 다음에 n 대신에 3 대입하면은 540도 파란 선이 되겠죠. 이렇게 왔다 갔다 두 개의 동경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요구한 것은 거기에 30도 더한 거니까 결국은 n이 0일 때는 이 빨간 것에 30도 더한 이거 하나, 그 다음에 n이 1이면은 또 파란 거에 30도 더한 거, 또 이거 왔다 갔다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동경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개가 되겠다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120도 n 플러스 30도, 역시 이것이 나타나는 동경을 알기 위해서는 120도 n만 먼저 구해 볼까 합니다. 그럼 120도 n을 보게 되면 n 대신 0을 대입한 거는 0도, 0도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n 대신 1 대입한 거는 120도, 90도에서 30도 더한 120도 쓰고요. 그 다음 n 대신 2 대입하면 240도. 그러면 여기 이제 60도에다가 또 60도 더한 240도. 또 n 대신 3 대입하면 360도. 다시 0도 부분에 오죠. 그 다음 계속 120도씩 추가가 되기 때문에 결국 3개의 동경만 나타내고요. 거기서 또 플러스 30 하게 되면 결국은 여기 방금 나타낸 3개에다가 30도만 더 회전하면 되니까 결국 몇 개가 되는 겁니까? 역시 3개가 되겠죠. 그래서 3개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럼 만일에 이것이 90도 n 플러스 30 하면 30도 하게 되면 이것은 동경이 몇 개 나타나냐면 바로 이 부분이 뭐가 나오면 되겠어요? 360도의 정수배가 나오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몇 개? 결국은 이거는 4개가 될 거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선 이거보다 조금 더 단순한 240도 n 플러스 10도로 먼저 설명하고 여기 있는 문제를 풀게요. 역시 이 부분의 동경을 먼저 표현할까 합니다. 240도 n 플러스 10도. 그럼 이제 역시 n 대신에 0부터 대입하면 우선 n이 0이면 0도를 가리킬 거고요. 0도 역시 쓰고요. 또 n이 1이면 결국 240도, 180도에서 60도 더한 240도가 될 겁니다. 또 n이 2면 480도, 480도는요, 결국 0도에서 120도 더한, 이렇게 해서 120도, 480도가 이렇게 120도로 나올 겁니다. 다음에 n이 3이면 720도, 720도는 다시 0도 부분 옵니다. 그 다음은 다시 240도 부분 오고 다시 120도 부분 오고 또 0도 이렇게 왔다 갔다 온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결국 이것의 동경은 몇 개가 나오냐면 3개가 나옵니다. 거기서 10도 더한 거, 그렇게도 역시 이제 10도 더 회전식하면 결국 또 3개가 나오겠죠. 그럼 이제 지금은 대입할 수 있었지만 여기 주어진 문제는 대입하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을 어떻게 풀 거냐면 이런 식으로 푼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 240도 n 이 부분이 360도의 정수배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n과 m은 다 정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양쪽에 이제 결국은 120도로 약분하면 120도를 약분시키면 결국 좌변은 2n이고요. 우변은 3m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우리는 어떻게 구하냐면 좌변은 2의 배수고요. 우변은 3의 배수예요. 그럼 결국 이것이 같으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결국 이 좌변의 n은 3의 배수가 돼야 되고 그럼 3의 배수는 제일 작은 거 바로 3을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 우변은 또 이것이 2의 배수, 좌변 같은 2의 배수가 되니까 이것의 제일 작은 2가 오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한 이 2는 뭐냐면 결국 이 2라는 것은 결국 720도 그러니까 2회전에서 만난다는 겁니다. 360도 정수의 2회전에서 만난다는 거고 그럼 몇 개 나와서 여기는 3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3개를 정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문제도 이렇게 해서 풀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210도 n
이것이 360도의 정수배가 나와야 되겠고요. 그럼 양변에다가 결국 우리가 30도씩 약분시키면 결국 좌변은 7n, 우변은 12m, 그리고 n하고 m은 정수가 되면서 결국은 좌변이 7의 배수니까 우변도 7의 배수. 그럼 7의 배수 중에 제일 작은 7이 되겠죠.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다? 7바퀴 돌아야지 이제 다시 원위치 온다는 얘기겠고요. 다음에 우변이 12의 배수니까 좌변도 12의 배수. 그럼 12의 배수 중에 제일 작은 거 얼마? 12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나타낸 동경의 수 몇 개? 12개. 예, 이렇게 해서 답은 12개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변이 12의 배수 중에 이 n이 24도 되지 않습니까? 예, 24도 되겠지만 여기서는 24 하게 되면 또 계속 겹치는 것이 12개, 12개 겹치는 게 나오기 때문에 최소의 개수를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12가 되겠다는 겁니다. 예, 우선 세타 일사분면각일 때 3분의 세타의 범위를 나타내 보면 결국은 이것을 단순하게 일사분면각이다 그래서 세타가 뭐 예를 들어서 뭐 30도, 뭐 45도 이런 단순한 것만 하게 되면 분명히 다 3분의 세타도 단순한 이런 일사분면에 있는 각만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일사분면각은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420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3으로 나눠주면 결국은 140도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일사분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분명히 이사분면에 있는 각도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 범위에는 모든 각을 하려면 이 범위를 다 나타내야 되겠죠. 그럼 일사분면은 당연히 우리는 일사분면 일반각 표현하면 360도의 정수배보다 크고 360도의 정수배 플러스 90도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해서 3분의 세타의 범위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3 나눠주면 120도 n보다 크고 120도 n 플러스 30도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걸 표현하면 여기서 표현할 때도 우리가 120도 n만 표현해 볼까 합니다. 여기는 120도 n만 우리가 표현해 보면 우선 n 대신에 0 대입한 거는 0이 될 거고요. 0도. 그 다음에 1 대입한 거는 120도. 90도에 30도는 120도고요. 또 n 대신에 2 대입하면 240도, 180도에서 60도 더한 거, 그래서 240도. 그럼 이제 이렇게 3개 나오겠죠. 이것의 동경은. 그럼 이제 계속 n 대신에 추가시켜도 계속 이 세 가지만 나올 거고, 그럼 지금 나타낸 동경보단 크고, 그것에 30도 더한 동경보단 작다. 그럼 이거 30도 회전한 거. 이것도 30도 회전한 거, 예, 이거. 얘도 그러면 150도 이 부분, 여기서 또 30도 더 회전한 이 부분보다는 또 작다. 270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예, 이렇게 해서 세 부분이 나오는 결과적으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세타가 이사분면각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2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각인가? 2분의 세타의 범위를 구해야 되겠는데 당연히 이럴 때는 이사분면각 몇 개만 구하는 게 아니라 모든 각을 다 하기 위해서 일반각으로 표현하겠죠. 여기 있는 이사분면각을. 그럼 이제 이사분면각 표현하게 되면 당연히 여기 있는 90도보단 크고, 그러니까 360도의 정수배 플러스 90도보단 크고, 그 다음에 360도의 정수배 n 플러스 180도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2분의 세타의 범위 구하면 2분의 세타는 2 나눠줘서 180도 n 플러스 45도, 여기는 180도 n 플러스 90도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 동경 표현할 때 역시 이제 180도 n만 먼저 표현해 보면 두 개의 동경이 나오겠죠. 그래서 두 개의 동경을 표시해 보면 n이 0이면 또 이렇게 0도, n이 1이면은
180도, 0, 180, 이 두 개로 왔다 갔다 하겠네요. 그럼 이제 여기 있는 범위를, 위에 있는 범위 나타내 보면, 우선 n이 0이면 이거에서 처음에 나타낸 것보다 45도 더 회전한, 이렇게 45도 이렇게 쓸게요. 우선은 이거보다 크고, 그 다음에 그것에 또 90도 단, 이것의 90도 단, 이 부분보다 작다. 여기 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또 이것에 45도 더한, 여기는 이제 225도가 될 거고요. 거기서 또 45도 또 더한, 처음부터, 여기선 90도 더한 거, 이것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 여기는 1사분면, 여기는 3사분면. 그렇게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두 동경이 이제 X축 대칭부터 여기는 원점 대칭까지 일반각 표현한 걸, 이걸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이거 유도하는 그 방법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동경의 우선 X축 대칭 잠깐 보게 되면요, 우선 여기 X축, Y축 좌표평면 먼저 표현한 다음에 두 동경을 표시해 볼게요. 그러면 하나가 알파고요, 하나가 베타인데 X축 대칭이라고 합니다. 그럼 X축 대칭이라 하면 결국은 여기 있는 부분이 서로 같은 각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A라 둘게요. 그럼 여기도 각이 A가 될 거고요. 이 동경 알파, 이 동경은 베타. 그럼 이제 알파와 베타를 일반각 표현하게 되면 알파는 결국은 360도의 정수배, 이것은 L로 표현할게요. 그리고 플러스 A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베타는 360도의 정수배 M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시계 방향으로 A가 니까 마이너스 A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서 유도할 때 이제 키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여기서 A라는 거예요. 여기서 A라는 것은 0도도 되겠지만 1, 2, 3, 4 어떤 게 와도 다 X축 대칭이 된다는 겁니다. 그 의미로 나타낸 그 A를 소거하면 되는 겁니다. 유도할 때는 이 의미로 나타낸 A만 소거할 줄 알면 돼요. 소거하려면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두 개를 더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A는 없어지면서 360도의 정수배에다가 360도 정수배 더하면 결국 360도의 정수다, 정수배. 그래서 이렇게 유도하는 겁니다. 여기 왼쪽에 써 있는 식을 이렇게 유도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Y축 대칭도 하나 더 보게 되면, Y축 대칭에 두 개의 동경이 있는데 역시 두 개의 동경이 Y축 대칭 되게끔 그려볼게요. 하나가 알파, 하나가 베타인데 이게 Y축 대칭 되려면 결국은 밑에 것이 같든 위에 것이 같든 어느 걸로 A를 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 위에 걸 A로 놓을게요. 그럼 여기가 A라고 하면 여기도 A가 될 겁니다. 그런 다음 이제 알파의 각을 표현해 보면, 이 동경을 표시하면 360도의 정수배 L로 표현하고요. 우선 플러스 90까지 이동한 다음에 거기서 또 플러스 A가 되겠죠. 그럼 베타는 360도의 정수배 M 그리고 플러스 90 한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리고서 역시 임의의 A를 어떻게 하면 돼요? 소거하면 된다. 또 소거하려면 또 더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360도의 정수배, 360도 정수배 더하면 360도의 정수배 N 쓰고요. 90도 90도 더하면 180도가 되겠고요. 다음에 A는 소거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역시 이 일반각을 유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의 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유도하는 것을 기억해 주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것이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지금 밑에 여기 설명 써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걸 잠깐 보게 되면 여기서는 우선 알파 베타 대신에 하나는 세타고요, 하나는 4세타가 되겠습니다. 알파 베타 대신에 그 두 개의 동경의 X축 대칭되는 모든 세타 값을 구하라. 그러면 X축 대칭이니까 이제 이 식을 유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유도한 거를 그냥 여기서 쓸게요. 이걸 이용할 거고요. 그럼 잠깐 문제 뜻을 설명하게 되면 여기서 이 범위의 세타, 뭐 예를 들어 세타 임의적으로 뭐 10도 하나 써 볼게요. 그럼 4세타는 분명히 40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동경이 10도와 40도가 X
대칭이냐? 실제 동경 나타내면 X 대칭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구한 세타 값 10도가 답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4배 했을 때 X 대칭 되는 그러한 세타 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 뜻을 먼저 설명했고, 그럼 풀 때는 그냥 여기다 이걸 유도한 다음에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는 세타, 베타는 4세타, 그 두 개 더한 거, 그럼 5세타는 360도의 정수 n 이렇게 되겠고, 그럼 세타는 72도 n 이겁니다. 그런 다음 이제 여기서 요구한 거는 이 범위에 있는 거 구하라. 그럼 이 범위에 있는 거 n대 0 넣으면 0인데 여기 등 없으니까 0 빼고요. n이 1 대입한 거 그러면 72도, 2는 144도, 3 넣으면 216도, 4 넣으면 288도, 5 넣으면 360도. 역시 등 없어서 360도 빼고요. 예, 그래서 이 범위에 있는 거 이렇게 해서 모든 거 구하라 그래서 이거 답은 4개라는 겁니다. 예, 여기서는 두 개의 동경이 일치할 때 세타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또 일치하는 것에 대한 일반각을 표현해야 되겠고요. 그럼 그 식을 유도해 봅시다. 임의적으로 나타내는데 두 개의 동경이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뭐 동경이 있는데 이것이 알파면 이 동경은 또 하나 베타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는 360도의 정수배, 그 다음에 플러스 A. 그럼 베타도 360도의 정수배, 이건 M, 그리고 또 플러스 A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일치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임의적으로 나타낸 A를 소거하는 데는 결국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이건 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은 알파만의 베타는 360도의 정수배다. 이렇게 해서 유도된 겁니다. 그런 다음 이제 이 문제 풀려면 당연히 이제 하나는 세타, 하나는 6세타 뺀 것이 360도 정수배다. 그러면 여기서는 6세타 빼기 세타 하면 되겠죠. 그래서 5세타가 결국 360도 n. 그럼 세타는 72도 n. 아까랑 동일한 식이 나왔네요. 예, 이렇게 해서 됐고 이 범위에 있는 거 구하라고 하니까 결국 세타는 72도와 144도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서 요구한 건 이제 두 개를 더한 거 물어봤으니까 72 더하면 216도. 예,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